한겨울 산속에서 발견된 맨발의 노파. 그 노파를 찾아 헤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살 소년의 한 번의 선택이 한 고을 전체의 운명을 뒤바꾸게 됩니다. 때는 조선 후기, 지금의 충청 땅 깊숙한 곳에 자리한 소백산 자락, 구름고개라 불리는 산골 마을 이야기입니다. 12살 소년 석이는 부모 없이 자란 고아였습니다. 동네 뒷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끼니를 이어가는 게 전부였죠.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느 날 저녁 석이는 눈보라를 헤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소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누군가를 발견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맨발에 남루한 옷 한 벌만 걸친 노파였습니다. 손발은 이미 파랗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석이가 흔들어도 노파는 눈만 가늘게 뜨다 감았습니다. 숨은 겨우 붙어 있었죠. 석이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노파까지 데려간다면?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을 그냥 둘 순 없지. 석이는 자기보다 덩치 큰 노파를 필사적으로 업었습니다. 맨발로 눈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집까지는 1시경이 넘는 거리였죠. 집에 도착했을 땐 석이도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석이는 노파를 온돌방에 눕히고 자기가 입던 누비옷까지 덮어줬습니다. 뜨거운 물을 데워 얼어붙은 손발을 녹여주고 묽은 죽을 떠먹였죠. 사흘이 지나자 노파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아이야.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가족은요? 노파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다 잃었단다. 이제 갈 곳도 돌아갈 집도 없어. 석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럼 여기 계세요. 저랑 같이 살아요. 노파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둘의 동거가 시작됐죠. 노파는 이름을 물으니 설아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석이는 몰랐어요. 이 노파가 과거 한양 궁궐 어약방에서 왕실 어른들의 병을 돌보던 수침이었다는 사실을요. 왕실의 권력 다툼에 휘말려 20년 전 쫓겨나 이름을 숨기고 살다가 옛 주인 댁의 재산을 탐낸 악독한 집사에게 쫓겨 산속을 헤매던 중이었습니다. 설아 할머니는 석이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석이는 겨울 내내 기침을 달고 살았어요. 밤이면 숨소리가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 뒤척였죠. 석이야, 이리 와봐라. 어느 날 할머니가 석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을 짚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폐가 약하구나. 내가 약을 지어줄게. 할머니는 산에 나가 직접 풀과 나무 껍질을 캐왔습니다. 오가피, 도라지, 더덕, 황기. 석이가 이름도 모르는 것들이었죠. 약을 다리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어딘가 편안한 향이었어요. 하루 2번 빼먹지 말고 먹어라. 신기하게도 열흘쯤 지나자 석이의 기침이 멎었습니다. 숨도 한결 편해졌죠. 할머니, 어떻게 이런 걸 아세요? 옛날에 조금 배운 게 있단다.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석이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석이는 할머니를 졸랐습니다. 저도 가르쳐 주세요. 사람을 낫게 하는 법을요. 설아 할머니는 석이의 눈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발견한 듯 했어요. 좋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게다. 새벽부터 석이의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약초를 구별하는 법, 맥을 짚는 법, 침을 놓는 위치. 할머니의 손끝은 세월에 주름졌지만 침을 잡을 땐 한치의 떨림도 없었어요. 이듬해 봄, 구름고개 마을에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집이었는데 점점 번져나갔죠. 고열에 온몸이 붓고 목이 쉬어 소리를 내지 못하는 병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 구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고을 의원도 속수무책이었죠. 석이는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설아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나서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석이의 간청에 그리고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결국 마음을 먹었습니다. 약을 지어 돌리거라.
하지만 내가 만들었다는 말은 하지 마라. 할머니는 진피, 길경, 행인, 백추를 섞어 달인 약을 만들었습니다. 서기는 집집마다 돌며 약을 권했어요. 이거 드시면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거지 주제에 무슨 약을 논해? 부모도 못 살린 놈이 무슨 약을 알아? 썩 꺼져. 서기는 모욕을 참으며 다녔지만 받아주는 집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마을 끝 과부 김신혜만 약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어른을 살피는 마음이 기특하구나. 김씨는 병든 딸에게 약을 먹였어요. 그리고 사흘 후 열이 내렸어. 말도 할 수 있어. 김신의 딸이 일어난 겁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죠. 서기가 만든 약이 효과가 있다더라. 태도가 바뀐 사람들이 서기네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희 집 식구 좀 살려주시오. 약 좀 주시오. 서기는 할머니가 만든 약을 나눠줬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사 인사를 하면서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죠. 그런데 저 아이가 저런 약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혼자 살면서 누구한테 배웠대?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멀리까지 퍼져나갔어요. 한양에서 100리 떨어진 큰 저택. 권세가 박진사의 집사였던 송판돌이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죽자 송판돌은 재산 문서를 위조해 땅과 집을 모두 가로챘죠. 그리고 박진사의 유일한 혈육이던 설아를 쫓아냈어요. 하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그 할멈이 살아있다면 언젠가 돌아와 나를 고발할지도 몰라. 송판돌은 사람을 풀어 설아를 찾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구름고개 마을에서 묘한 소문을 들었죠. 고아 소년이 갑자기 의술을 부린다는데 뒤에 누가 있는 것 같다더군요. 송판돌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소년 내 집에 누가 있는지 알아보라. 며칠 후 탐문꾼이 돌아와 보고했어요. 소년이 노파 한 명과 함께 삽니다. 다만 그 노파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더이다. 뭐? 온종일 멍하니 앉아있고 말도 횡설수설하고 침까지 흘린다 하옵니다. 송판돌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설아가 맞나? 아닌가? 사실 설아 할머니는 일부러 정신 나간 척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탐문꾼이 마을에 나타난 걸 눈치챈 거죠. 서기야, 누가 물어도 나는 그냥 정신없는 늙은이일 뿐이라고 해라. 낮에는 정말로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중얼거리고 헛손질을 했어요. 탐문꾼은 며칠 관찰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노파는 설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설아는 총명했는데 저건 그냥 늙어 미친 사람입니다. 송판돌은 반쯤 안심했지만 완전히 믿지는 못했어요. 사또댁에 도착한 설아 할머니는 승우를 살폈습니다. 맥을 짚고 눈동자를 보고 혀를 확인했어요. 심장과 간의 화가 머리로 치솟았구나. 할머니는 침통을 꺼냈습니다. 50년간 써온 금빛이 도는 은침들이었죠. 백회, 신정, 합곡, 태충. 정확한 위치에 침을 놓았어요. 그 손길은 한 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또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직감했어요. 평범한 분이 아니야. 한 식경쯤 지나자 승우의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숨도 안정되었죠. 엄마. 승우가 눈을 뜬 겁니다. 사또 부인이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또도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설아 할머니가 말렸습니다. 과분한 예를 갖추지 마십시오. 아이를 살렸을 뿐입니다. 사또는 할머니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이 품격, 이 의술. 보통 사람이 아니다. 어르신은 어디서 의술을 배우셨습니까? 묻지 말아 주십시오. 설아 할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소식은 또다시 멀리 퍼졌습니다. 송판돌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왔죠. 사또댁 아들을 살린 노파가 금빛 은침을 썼다더군요. 그 침놀림이 예사롭지 않았다고. 송판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금침. 그건 어약방 수치미들만 쓰던 거다. 그 할멈이다. 설아가 분명해. 송판돌은 즉시 결정했어요. 죽여야 한다. 살려두면 나는 끝이야. 그날 밤 송판돌은 부하 선옷을 구름고개로 보냈습니다. 그 집을 불태워라. 둘 다 산채로.
한밤중 석인의 집 주변에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설아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석이야 일어나. 순간 창문 밖으로 횃불이 던져졌습니다. 으악! 삽시간에 불길이 치솟았어요. 지푸라기 지붕은 순식간에 타올랐죠. 도망쳐. 나가면 안 된다. 밖에서 흉악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석이는 할머니를 업었어요. 제 등에 엎드리세요. 안 돼, 넌 혼자. 저 혼자는 못 가요. 석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뒷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불길 사이를 뚫고 칼을 휘두르는 자들을 피해 석이는 정신없이 달렸어요. 등 뒤로 할머니의 가쁜 숨소리가 들렸죠. 저기다. 잡아라. 추격자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석이는 어둠 속 산길을 올랐어요. 발이 미끄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죠. 석이야. 날 두고 가. 싫어요. 할머니 없인 못 살아요. 절벽 끝까지 몰린 순간 석이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계곡물이 얼음처럼 차갑게 흐르고 있었어요. 할머니 숨 참으세요. 석이는 할머니를 안고 뛰어내렸습니다. 찬물에 빠진 둘은 필사적으로 헤엄쳐 하류로 내려갔어요. 추격자들은 절벽 위에서 헛되이 횃불을 비췄죠. 이 어둠에 계곡물에 빠졌으면 죽었을 게다. 돌아가자. 석이는 강변 바위굴로 할머니를 옮겼습니다. 둘은 온몸이 젖어 덜덜 떨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석이야. 동이 트자 석이는 할머니를 다시 업고 금천 고을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문을 두드리자 사또가 직접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요? 사또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쪽 숨겨둔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은실로 수놓인 작은 폐찰과 낡은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폐찰엔 어약방이라는 글자와 봉황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종이엔 어필로 쓴 허가 문서가 있었죠. 사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어약방 수침의 신표. 20년 전 저는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잘못된 누명 때문에. 박진사 댁으로 숨어들어 그 집안의 은혜를 입었죠. 하지만 박진사가 돌아가시자 악독한 집사 송판돌이 재산을 빼앗고 저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설아 할머니는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사또는 즉시 군관을 보냈습니다. 송판돌을 잡아오라. 송판돌은 도망치려 했지만 관군에 붙잡혔어요. 재산 문서 위조, 방화, 살인 미수. 사또님, 저는 억울합니다. 입 닥쳐라. 증거가 여기다 있다. 박진사의 진짜 유서와 설아 할머니의 증언, 그리고 어약방 신표까지. 송판돌은 귀양형에 처해졌고 빼앗았던 재산은 모두 돌려졌습니다. 사또는 설아 할머니께 말했어요. 어르신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제가 상소를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설아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이 아이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석이의 손을 꼭 잡았죠. 권세도 명예도 필요 없어요. 이 아이가 제 가족입니다. 석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거렸어요. 할머니. 사또는 둘에게 금천 고을 안에 빈집과 땅을 내줬습니다. 여기서 의원을 차리십시오. 가난한 백성들을 돌봐주십시오.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석이는 이제 22 훌륭한 청년 의원이 되어 있었어요. 금천 고을 사람들은 물론 먼 마을에서까지 석이를 찾아왔죠. 석 의원, 우리 아이 좀 봐주시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먼저 치료받으세요. 석이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가난한 이든 부자든 똑같이 대했어요. 설아 할머니는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죠. 어느 가을날 할머니가 석이를 불렀어요. 석이야. 네, 할머니. 내가 너를 만난 건 하늘이 준 마지막 선물이었구나.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잘 들어라. 사람을 살리는 일은 권력도 돈도 아니야. 바로 이 마음이란다. 할머니는 석이의 가슴을 툭 쳤어요. 네, 할머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겨울 설아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석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한 얼굴로. 석이는 할머니의 묘 앞에 금침을 묻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후로도 서기는 수십 년간 가난한 이들을 돌봤습니다. 어느 날 서기에게 한 소년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도 의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서기는 그 소년의 눈빛에서 옛날 자신의 모습을 봤죠. 좋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게다. 그렇게 선의는 또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혈육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고 한 사람의 선택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며 악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